어, 여러분요, 지금은요 78페이지요 등기 추정력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돼 있나요? 자, 이것을요 여러분요 작년요 2020년 10월 20일 날요 시행이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그 부칙 한번 봐보세요. 부칙 맨 끝에 부칙. 항상 여러분요 법조문을 보면 학생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부칙을 봐야 돼요.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안 보니까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칙을 보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공포된 날부터. 언제 공포됐죠? 10월 20일. 그냥 10월 20일부터 지금요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이 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10월 20일 당시 이 말이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줄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그 다음에 줄거.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알겠죠? 이러한 등기를요 일치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등기가 안 된 것들은 뭐가 있죠? 어느 권리가 토지보다는 뭐가 더 많겠죠? 뭐가 건물 같은 거 많겠죠 지금. 아시겠죠? 자, 정의 부동산이죠. 이 법에서 시행일 현재 항상 10월 20일 현재예요. 현재까지예요. 그러니까 10월 20일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돼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 적용받으려면 일단 적어도 그것이 뭐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게 되어 있어야 돼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이건 볼 필요 없고 대장 소관청 보시면 되고. 자, 3조죠. 3조는 국가 지방자치 책무니까 그건 그 책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적용 범위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2조의 제1호 하고요 4조가 중요해. 4조 아시겠죠? 2조 1호하고 부동산이 뭔지 봐야 되고 4조로 뭐냐면 이 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 출고. 지금 이 법은요 지금 현재요 현재 10월 20일 현재 대장에 등록돼 있고 또 하나 조건으로 또 뭐 하나 더 들어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뭐가 됐어야 돼?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가 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내가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점유. 그런데 봐봐, 인도하지 않으면 지금 양도된 부동산이 아니면 처음부터 의미가 없죠. 왜? 95년인데 이전인데 지금 몇 년이요? 2020년이니까 등기청구권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것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양도된 부동산이란 말은 우리 아까 했었죠. 등기청구권이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된 그 말은 인도 그 말은 점유 계속 이 말이잖아요. 됐죠 지금? 양도된 부동산 또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 95년 6월 30일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땅이 별 가치가 없거나 무슨 땅인지 어디가 땅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딱 세 가지죠. 법률행위, 상속,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뭐는 안 되냐? 아무리 이런 것이 같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안 돼. 왜?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판결로 다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돼 또. 그 다음에 적용지역 대상을 보세요. 적용지역 대상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면지역이죠. 읍면지역. 여러분이 혹시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이 읍이나 면이나 이런 지역이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다 적용 대상이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등기만 되어 있지 않는 건 내 앞으로. 이해됐나요? 알죠? 그 다음에요 2호 봐봐. 2호는 특자시하고요 세종시죠. 인구 50만 미만의 시. 알겠죠? 시 지역에는요 어디 만다? 농지하고 임야만.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하고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요 농지하고 임야. 그럼 뭐는 안 된다? 토지 건물 안 되고 농지하고 임야. 알겠죠? 그 다음에 3호 광역시하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이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원칙적으로 뭐다?
농지하고 임야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광역시로 갈 때 울산 광역시 보면 울주군이 광역시에 편입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보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읍면지역은 뭐라고요? 토지 건물. 나머지는 뭐라고요? 농지 임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럼 제6조죠. 제6조는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돼. 이렇게요. 토지의 이동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조 봐서 7조. 자 7조 보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자기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대장 소관청에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 및 복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뭐를 하라고 했죠? 지금요 대장에 돼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지금 변경이 안 돼 있으니까 확인을 받아서 일단 대장을 그러면 정정을 해라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보세요. 이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도 불구하고 줄곧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나 대리인이 어떻게 신청한다고? 대리 신청할 수,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확인했는데 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장 보셔요. 다른 건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뭐를 보냐면 이제 확인서 발급 같은 거 있잖아요. 확인서 발급을 할 때 우리 여러분 뭐라 했죠? 특별조치권 할 때 뭐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보증서나 확인서로 했는데 옛날에는 그 확인서 같은 것은 누가 했냐면 그 뭐죠? 농지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데서 떼줬는데 하도 농지위원회에서요 술 한 잔 사주면은 그냥 그 동네 사람들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농지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도장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남는 건 힘밖에 없으니까요. 시골 분들이 그냥 다 찍어주니까요. 나중에 찍어놓고 난 다음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특별조치법을 한 번 해놓고 나서 말이 너무 많으니까 농지위원회를 8년 전인가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특별조치법이란 법이 이제 만들기가 좀 늦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하도록 되냐? 농지위원회 아니에요. 알겠죠? 농지위원회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11조 이거 읽고 있죠.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한테 다시 산 사람이 있잖아요. 등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줄거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뭘 발급받아야 돼?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확인서. 알겠죠?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다만 보증인에는 봐봐. 2항이요. 두 번째 끝에 줄거 봐. 다만 보증인에는 이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포함이 돼야 돼. 제2호가 누구죠? 이제 써봐. 동그라미 해봐. 제2호 2점 되는 게 2호예요. 동그라미는 항으로 읽어. 2하고 점이 2호예요.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한 명 보증인으로 꼭 들어가야 돼. 왜 이 사람은 이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증인도 받아요. 그래서 봐봐. 2항 봐봐. 다시 읽어. 11조 2항. 확인서를 발급받을 사람은 확인서를 어디서 받는다고 했죠? 대장 소관청으로 받는데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골치 아파. 보면 사람은 시, 구, 면장이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돼. 옛날에 여기서 누가 했다? 농지위원회에서 해줬거든요. 농지위원들이. 알겠죠? 보증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지위원들이 하도 못되지 만약에 다 쓱 쓸어버리고. 알겠죠? 5명 이상의 위촉받은 사람 있잖아요. 보증서를 첨부하는데 그 보증인 중에는 누구는 한 명 분명 반드시 들어가야 돼. 법무사하고 변호사 둘 중 한 사람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 뭐 1호 봐봐. 해당 부동산 소재의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왜 그러겠어요 이게요? 아니 그 마을의 역사는 누가 알아요? 그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증인으로 세우고 5명을 세워야 되는데 4명은 나이 많은 사람으로,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들,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증인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9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때 당시에 95년 이전이면 그때 당시 몇 살은 돼야 돼? 아무리 안 돼도 30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마을 사람들 뭔 얘기하는데 기웃거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5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이 30년 지났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이가 얼마 정도인데요? 한 6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그 정도가 돼야지 보증을 쓰지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누가 되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한다? 거기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서를 받아서 5명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소관청에 대장소관청에 신청을 하라. 그래서 대관소관청으로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등기부에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등기할 때는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시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료 제공 요청 이런 것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벌칙 한번 봐. 벌칙이 좀 무섭게 당했어요 이번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보증 서면 돼 안 돼? 옛날에는 막걸리 한 잔 먹고 다 보증 서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요 벌칙 봐. 벌칙. 담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줄거 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요. 막걸리 한 잔 잘못 마시면요 그냥 깜방에서 골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1천만 원 이상 얼마 이하요? 1억 원 이상. 3호 봐. 3호.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시골,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시골 분들이요 어차피 다 살았는데 이거 내가 한번 말했던 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는 거잖아요. 10년이요. 그러니까 바뀐다 안 바뀌어. 또 이런 또 장점은 또 있어. 한 번 또 막걸리 한 잔 받아 마시고 보증 서주죠? 그러면 가서 얘기하죠. 아시죠? 보증 딱 도장 딱 찍고 나서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다시 뒤집으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면요 그날부터 그분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알겠죠? 뒤집어 안 뒤집어? 안 뒤집으면 또 그런 또 장점은 또 있어 또. 알겠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벌칙 보면요 이런 허위로 발급받은 사람들, 변조한 사람들 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3호하고 4호 보면은 여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뒤에 너 가서 좀 사인 좀 해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항을 보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 이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니까 거의 뭐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겠죠. 1년 이하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니면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겠죠. 벌금은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요. 작년에 이게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시행이 돼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원래는 우리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때 작년에 10월 31일이었거든요. 10월 31일인데 10월 20일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시험이 나올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여러분 민법에서 나오기 힘들지만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다. 등기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동산 등기법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요 꼭 등기법 있죠? 거기다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요 아마 한 6월달 정도 되면 모의고사예요. 특별죠 여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등기의 추정력을 가지고 할 때 이게 또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요 등기는 어디서 하죠? 등기는 등기 소유사죠. 등기 소유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등기소는 어디요? 국가기관이죠. 그럼 국가기관은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고 해야죠. 믿어야죠. 믿고 해야죠. 알겠죠?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등기를 했는데요. 이 등기를 우리가 이제 등기를 딱 하잖아요. 등기를 하게 되면 먼저 뭐가 나오냐? 권리 변동이 나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권리 변동 효력이죠. 소유자가 바뀌어야죠. 두 번째는요. 대항적 효력이죠. 등기된 내용 그대로 제3자들한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실제로 빌려준 돈은 1,000만 원인데 등기는 1억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무효하는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등기부에 1억이 돼 있으면 그 1억을 일단은 법률로 다투기 전까지는 제3자한테 얼마라고 주장할 수 있다? 1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항적 효력이죠. 자, 그다음에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에요.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 내용대로 그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적 효력.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런 뭐 등기법 뭐 별의별 다 있죠. 이거 말고 뭐 형식적 효력이니 후등기 저지력이니 뭐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니 다 쓸데없는 소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기 취득쇼 같은 거 보면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뭐 등기의 뭐 점유적 효력이니 그렇게 하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고, 등기는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권리 변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권리 변동은 뭐죠?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또 심 안 나오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내용대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항적 효력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추정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등기는 먼저 무슨 등기가 있죠?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있죠. 보존 등기. 그다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있죠. 무슨 등기? 그다음에 특별조치법. 방금 여기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특별조치법상의 등기가 있어요. 여러분요,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서, 등기의 추정력에서 등기는요 어마무시 많아요. 알겠죠? 아마 제 책에도 어느 기본서 보면은 거의 한 50개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등기는요 한 5, 6가지로 해서 모든 게 끝이다. 알겠죠? 그냥 보다 보면 판례는 보다 보면 정리가 돼요. 알겠죠? 보존 등기는 뭐죠? 1번 등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번 등기가 무효이면 전부가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요 보존 등기는 아주 약해요. 이전 등기는 강해요. 특별조치법 봐봐. 이런 봐봐.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나름대로 조사가 다 조사해 가지고 소유권자로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뒤집으려고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걸 채광이라고. 채광. 알겠죠? 채광. 이렇게 됐죠? 자요, 약하죠? 약하니까 봐봐요. 보존 등기는요 갑이 원래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이요 사정이란 말은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때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다 수탈해 갔죠. 토지를 수탈해 갔다가 이놈들이요 어떻게 해요? 해방되니까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요 땅 놓고 도망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토지 조사령을 발동을 해가지고요 이 토지가 누구 것인지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소유자가 누구, 일본한테 뺏겼으니까요. 토지 조사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누군가인가를 조사해서 그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사람한테 땅을 다시 돌려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만다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해야 되잖아요. 조사, 사. 소유자로 정한다. 정,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다? 신축은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서 보존 등기요. 항상 이 키워드가 이거예요. 보존. 여기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럼 추정력이 없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요.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추정이 있다, 추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추정이 없다. 그러면요. 입증이라 돼. 입증. 입증은 누가 한다? 등기 명의인이. 등기 명의인이 입증하고 추정된다. 그러면요. 누가 증명하냐? 그러면 증명은 상대방.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등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한다? 여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정력이 없죠?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하게 되었는가? 갑이 신축한 것은 맞다. 그런데 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등기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을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증명을 못하면 그때 무효가 돼. 추정력이 없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을이요 보존 등기했어. 보존 등기요. 그런데 을한테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해서 등기했니? 그랬더니 갑이 신축한 걸 샀다는 거야 자기가요. 근데 갑한테 물으니까 나는 부인해. 나는 그 사람한테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요 을의 등기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딱 세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읽지 말고 보존 등기란 말이 꼭 있으면 세 가지만 보면 돼.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받았다.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을 앞으로 보존 등기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이 없다. 자, 읽어봐요. 자, 맨 밑에 박스 봐. 박스. 추정력. 갑이 사정받았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신축했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3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으니까 을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의 등기. 을 동그라미 을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 등기 명의인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여기 이전 등기.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갑에서 을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등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등기 절차가 있어야 돼.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원인.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기 원인이. 이전 등기니까 이전이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계약서가 뭐하지 않다?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입증한다?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자 내가. 그다음에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알겠죠? 그다음에 특별조치법은요.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보증서는 지금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되죠? 5명. 한 명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되죠? 변호사가 돼야 돼. 옛날에 누가 했다? 농지위원회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보증서, 그다음에 확인서는 어디서 발행한다? 소관청에서. 알겠죠? 확인서가 위조됐다. 알겠죠? 그래서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옛날에 이거 하나만 보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요, 최근에요, 판례가 나서 판례가. 우리가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럼 봐. 등기 공신력이 아니니까 만약 이전 등기가 무효이다. 그다음에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간단하게 다시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받았다.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만 거의 알아도 돼. 여기요,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전이니까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절차.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특별조치법이다. 특별조치법은 보증서, 확인서 나왔죠. 우리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그런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볼까요? 자, 박스. 이전 등기 추정력 강하다고 되어 있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모두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자요, 최근 2020년 10월 20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2월 3일까지만이에요. 2022년 2월 3일까지니까 2월 3일이 지나죠.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법이 없어져. 이것을 한시법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운명을 달리하는 것. 한시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 있으면 2022년 2월 3일까지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 법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이건 한시법이. 우리 민법은요, 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딱 2년만 딱 생존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알겠죠? 이것은 하루살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딱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 그 위에 특별조치법 위에 봐봐. 위에 화살표 돼 있죠? 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인 무효의 소유권 보존 등기 줄 거 봐. 보존 등기 무효 보존 등기. 이걸 기초로 특별조치법 무효죠. 특별조치법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 전 등기 명인이 이전 등기죠.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 이런 경우는 특별조치법 뭐가 필요 없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 이건 최근에 판례로 나와가지고 다른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기타 봐봐. 기타. 가등기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저당권이 있다. 이런 근저당권은 뭐예요? 정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뭐한다? 추정된다.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이 있다는 것은 전속기간 부동산을 몇 년 이내? 5년. 환매 대금 같은 게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약 내용대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뭐한다? 추정하고. 우리가 등기부 기록을 신뢰하고 계약을 했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표시는 추정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그 위에 봐봐. 위에 좀 더 위에 하사부적 점선이 있죠. 거기 보면 매수인은 등기 내용은 악의로 추정하죠. 왜요? 이런 봐봐. 이런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를 보고 계약한 걸로 봐요? 등기부를 보지 않고 계약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등기를 봤으니까 등기에 저당권 전세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약해, 모르고 계약해? 그러니까 그걸 등기 내용, 그걸 알고 하는 것을 등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란 말은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나쁜 말이 아니죠.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악의로 추정한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봐봐. 매도인 써봐. 매도인 거기다 갑 써봐. 갑. 등기 명의인 갑 써봐. 매도인도 갑이고요. 등기 명의인도 갑이에요. 그럼 어때요? 둘 다? 그럼 봐봐. 나한테 판 사람이 갑이고 등기부도 갑으로 돼 있어. 그럼 난 잘못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 추정이란 말이 뭐냐? 입증을 상대방이 하고 추정 안 되면 누가 한다? 등기 명의인이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81페이지 한번 봐봐요. 81페이지 81페이지 보셨어요? 자, 그럼 거기 2번 보존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존등기 81페이지 봤어요? 자, 보존등기로 나왔죠? 파란 것만 읽어.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자, 외의자가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자가 사정을 받아서 사정, 추정력은 깨어진다. 신축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보존등기로 한다? 깨어진다. 그 다음에 3번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 그러면 뭐가 된다? 깨어진다. 자, 1번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번 봐봐요. 1번은 가운데 보면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2번 니은도 이전 등기 되어 있죠. 그런데 3번 봐봐. 3번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어, 없어? 디귿은 없죠.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 원인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 원인은 뭐죠? 줄과 계약서죠. 계약서. 등기 원인은 뭐예요? 계약서죠. 계약서는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죠. 과정이 뭐죠? 등기 절차죠. 알겠죠? 이것은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못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2개 빼고. 니을 봐봐. 니을.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 다른 원인이란 말이 뭐예요? 원인이란 말은 계약서다 이 말이죠. 원래는 계약서는 매매인데 등기부에는 증의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등기예요 이거?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못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거 2개 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하고 니을을 묶고 오면 이것을 이전 등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걸 모르면 답 못 맞추죠. 기억하고 니은은요, 이전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요?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증명을 해요? 부인하는 상대방이죠. 그래서 봐봐요. 여기 등기 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써.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 써.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고. 입증이 상대방한테. 자요. 1번의 니은. 니은은요 누구? 제3자 또 누구?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전 등기는 다 추정돼. 부정되는 경우 뭐라고? 1번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2번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디귿 사망자, 사자죠. 허무인, 가공인물 이런 사람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엽주고서 그러나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알겠죠? 유효 이렇게. 여러분 특별조치법 봐봐요. 보증서나 확인서 기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됐네. 보증서나 확인서가 진실하지 않네.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특별조치법은 없다. 자, 5번 봐봐요. 5번 환매특약. 그러면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됐다. 가등기 어떤 법률관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줄거 원인 없이 말소. 그래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도 그 사람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맨 끝에 말소된 등기의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한다? 추정된다.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뭘 한다? 추정된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총된 권리. 알겠죠? 추정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박스 안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딱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딱 보면요, 여러분요, 민법은 공부를 하다 보면 딱 이게 수학적 공식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뭐죠? 조금만 신경 쓰고 일단 그림을 먼저 암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 암기한다고 해서 이거 100장밖에 안 돼요. 100페이지. 왜냐면 200페이지잖아요. 반은 글씨고 반은 그림이잖아요. 이거 뭐 다 암기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적당히요 그림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아마 그 부동산 사무소 하잖아요. 그럼 옆에 부동산 사무소 직원들 데다가 가르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부동산 하면서 옆에 있는 중개업소 보면 실장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좀 와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아침마다 미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소문나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하고 간 거예요. 뭐죠? 그 계약을 하려고 그러죠. 용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삼성생명에 근무했던 분인데요. 그분도 너무 꼼꼼해가지고 처음에는 욕 많이 먹었죠. 너무 꼼꼼하다고. 근데 뭐죠? 거래에서 계약서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잘 계약서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분하고 공동중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타인데 반반 줄 테니까 계약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쓰면 어차피 이거 깨지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분석해가지고 좀 계약서 써주고 자기 혼자 양타인데 한 반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계약서 쓰는 것만 해가지고 한 지금도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겠죠. 당연히요. 그때 당시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혼동. 자, 혼동 봐봐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요. 소유권 뭐라고? 권리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요, 사고 나는 것은 99%가 민법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법을 잘 공부를 똑바로 못한 사람들이 민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면 알겠지만 99%가 계약서 때문이잖아요. 계약서의 99%는 민법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민법을 똑바로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똑바로 이게 전달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하고만 중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불안하니까. 알겠죠? 왜냐하면 계약서 중개하면 뭐예요? 계약서는 잘못 쓰면 다 꽝이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점유죠. 이걸 점유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다? 처분하는 권능이죠. 처분 권능이 있는 거예요. 담보권이죠. 소유권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 이것을 뭐란다? 혼일성이라고 그래.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되는데 봐봐요. 이건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다? 유치권. 두 가지만 한번 보자고요. 유치권은 점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됐어. 그럼 얘는 하기 싫어서 소유자가 되면은 소유권이 이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있다고 처분돼야 돼. 근데 자기는 유치권자인데 사용수익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기는 뭐만 해야 돼? 점유만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권이 소멸하고 그냥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일이라는 거죠. 혼일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내가 저당권자요. 저당권은 처분 경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유자가 되죠. 그럼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고 월세도 받아먹고 한단 말이죠. 저당권자가. 원래 저당권자는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걸 하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당권이 없어지고 뭐만 남는 현상? 소유권만 남는 현상. 이것을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뭐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룰이 있으니까요. 하나의 룰을 딱 보는데 갑의 토지예요. 을이 저당 가지고 있죠. 저당권. 여기요 갑의 토지예요. 을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1번 저당권, 병이요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갑이요 을이 1번 저당권이고요. 그다음에 병이요 2번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이요. 여기요 갑이 있고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정이요 가압류예요. 이제 잘 봐요. 배웠다 하니까 여기 을이요.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저당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됐어.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죠. 그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한 번 소멸한 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해. 무효일 때만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2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2번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요,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1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이 세 가지, 지금 세 가지만 딱 봤잖아. 세 가지만 딱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기 봐봐. 2번 저당권이죠? 2번은 소멸하잖아요. 근데 2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병이요. 그럼 이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 땅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은 소유자 저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혼동의 경우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구조로 봐봐. 구조가 차이점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먼저 차이점 설명하고 설명할 거예요. 간단하니까요.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1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없죠. 그럼 무조건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밑에 1번이고 2번이고 밑에 누구 있어 없어? 그냥 2번이니까 무조건 없어져. 소유권 취득하면. 여기는 누가 있죠? 자기 밑에? 병이 있죠. 자기는 몇 번이고? 1번이죠. 그럼 자기가 소유자 되죠? 을이 자기 소유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저당권. 자기 밑에 누가 있잖아요. 여기 2번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여기도 2번이죠. 2번 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정이 밑에 누가 있죠? 그러면 2번이 소유권 취득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 소멸해. 누군가로 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럼 봐봐. 왜 안 하는 거 지금 설명해. 지금 보면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으면 을이 2억을 빌려주고 병도 2억 빌려줬어. 그런데 이 땅이요 경매되니까 경매되면 3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얼마 받아가? 2억 받아가고 이 사람 얼마 받아가? 1억 마이너스 1억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병은 경매하니까 땅이 3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억 빌려주고 이 사람도 2억인데 순서대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2억 가져가죠? 순서대로 가져가니까 우선 변제라고 해. 이 사람은 2억 받아가야 되는데 남은 돈이 얼마밖에 없어? 1억. 그러니까 1억 받아고 1억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좋아요? 저당권 1번이 좋아요? 그래서 1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월세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월세 들어가잖아. 보증금 평생 모아놓은 보증금 한순간에 날릴 수 있죠. 알겠죠?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걔 사기죄로 고소하면 뭐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을이죠. 을이요. 만약에 을이 이 땅을 샀다 해봐. 1번이죠. 을이 샀더니 그럼 봐봐. 이 사람이 2억 받을 게 있고 이 사람이 2억 받을 게 있다는 것은 갑이 을한테 2억 빌렸고 병한테 2억 빌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병은 갑한테 얼마 빌려줬어? 2억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요 이 물건을 교환이든 증여든 샀다 해봐. 을이 만약에 소유자가 됐다 해봐. 그럼 을이 없어진다 해봐. 그럼 이 집이 경매가 되면 3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받아가? 2억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받아갈 돈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1억인데 결국요 내가요 나는 돈 빌린 적도 없잖아요. 나는 돈을 병한테 빌린 적이 있어 없어? 병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갑에게 빌려줬지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이 빌려준 돈을 병한테 1억을 갚아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있을 때 1번이 소유권 취득해도 1번은 소유자면서 1번 저당권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은 3억이 나오죠. 그럼 내가 얼마 받아가고 2억 받아가고 이 사람 얼마 받아가고 1억 받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인간이 얼마 받아가 2억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은 갑한테 돈을 빌려줬지 나한테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내 말씀 이해됐나요? 혹시 이해 안 되면 괜찮아.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자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없으면 그것만 하면 돼. 혼동이 났어. 밑에 아무도 없네 소멸. 누구 있네 못 소멸. 알겠죠? 됐죠 지금? 뭐라고? 아무도 없네 소멸. 누구 있으면 전제. 됐죠? 그렇게 하면 돼. 자 이제 그대로 이제 볼까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갑의 토지의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여기요 갑의 토지요 을이요 임차인이고요. 이 사람이 저당권이에요. 병이 저당권이에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갑이요 임차인이고요. 을이요 임차인이고요. 여기 병이요 저당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가. 임차인 소유권 취득했어.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야. 을이 소유자. 여기요 을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누구 밑에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한번 봐봐. 1번은요 을이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을은 소멸하죠. 근데 1번 봐 밑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을 소멸하는데 매매가 무효이면 무효, 저당권을 만다
할렐루야. 부활한다. 알겠죠? 2번. 1번하고 2번 있죠? 1번이 소유권 취득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은 소멸 안 한다. 3번. 2번이 소유권 취득했죠? 2번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4번. 1번, 2번, 3번이죠? 을병정이죠? 2번.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됐나요? 자, 밑에요. 7번 먼저 보자. 7번을 먼저 봐. 7번은요. 을 봐봐. 을이 임차인이죠? 소멸하죠. 근데요, 을 밑에 누가 있죠? 지금 저당권자가 있죠.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3번은요. 3번은 원래 이것은 좀 달라. 3번은 밑에서 8번, 9번. 9번은 약간 달라. 9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9번은요, 여기 한번 봐봐요. 9번은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 사람이요, 경매를 청구했어요. 1번 경매를 청구. 그랬더니 임차인이요, 2번 경락을 받았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당권은요, 무조건 소멸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 모든 경매에서 저당권을 소멸한다고.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든 누가 청구하든 관계없어. 무조건 없어져. 경매 청구하면 결국 누구 한 명 남는 것이다. 을 혼자 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렇게 있잖아. 두 개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경매를 청구하든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 경매가 들어오죠. 그럼 무조건 저당권 없어진다고. 그런데 을이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죠. 자기 혼자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거기 한번 봐봐. 9번. 병이 1번 숫자를 봐. 숫자 1번 숫자를 보라고. 1번 경매를 청구해.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 알겠죠? 2번은 뭐예요? 임차인이 경락받으면 임차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 말. 자기 혼자 있다가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위에 5번도 시험이 잘 나와. 자, 여기 봐봐. 갑의 토지 위에 여기요. 여기 봐봐. 세 번 해볼까?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요. 지상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이고요. 자, 지상권 위에요. 병이 저당권이에요.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요. 병이요. 저당권이에요. 잘 봐 이제. 자, 이제 봐. 여기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자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지상권은 뭘 떨어? 아무도 없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지금 봄이잖아요. 봄 왜 떨어요? 벚꽃 피었는데. 자, 여기 봐봐. 지금요, 여기 지상권 봐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죠. 이거하고 이거 다 다르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죠. 여기는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이 아니라고. 이걸 뭐라 한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또는 지상권이 저당권에 뭐가 됐다? 목적이 됐다. 이런 말을 써.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 그러면 저당권이 지상권 위에 있다. 그럼 뭐가 똑같냐? 봐봐. 이게 갑이에요. 갑. 이 토지. 갑이고 이게 을이에요. 을. 지상권.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여기는 1번이고 2번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지상권 여기 지야. 저당권 보이죠? 자, 지상권 위에 저당권 있죠? 올라갈 때는 갑이야. 이게 갑. 얘가 갑이에요. 갑에서 을로 병으로 이렇게 갔죠? 생각을 해봐. 올라갈 때는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죠? 내려올 때는 을이 내려오면 돼 안 돼? 을 내려오면 다 죽어.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요. 원래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 없애야 되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오케이, 그만 하면 돼.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지상권에 지금 저당권 있죠? 저당권 있죠? 그럼 봐봐요. 이때요.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해.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해. 그럼 둘 중 하나 없어져야 되겠죠? 둘 중 하나 없애려면 을이 없어져야 돼? 병이 없어져야 돼? 을 없어져 봐. 을 없으면 둘 다 죽어버려. 을 없으면 둘 다 죽잖아요. 알겠죠? 그럼 지상권 위에 지금 누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그럼 저당권 올라갈 때는 순서대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누구부터 내려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다시 이제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 없어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든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저당권 때문에 지상권은 절대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뭐가 없어진다? 저당권이 없어진다. 만약에 저당권이 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은 뭐가 되고? 소멸하고 2번은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거 응용이잖아. 응용. 약간의 응용력이죠? 알겠죠? 오케이. 했죠? 세상에서요 가장 원초적으로 설명을 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상보증이 누구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돈 빌렸어요? 돈 안 빌렸어요? 보증 쓴 사람이잖아요. 물건으로, 아파트로요.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죠? 우리가 이러면 상속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속했다? 상속했다. 갑이 삼하고 상속했다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상속했다, 증여했다 이런 말이 나와. 증여받았다, 상속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당연히 뭐가 된다? 없어져. 2번은 밑에 있어 없어? 1번은 상속받았다, 소유권 취득했다,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자, 문제는 이거 하나만 아면 돼. 채무자. 갑이 채무자예요. 이게 문제죠. 채무자가 있고요.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이렇게 됐죠.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럼요. 이 사람은 1번이고 얘는 2번이잖아요. 그럼 A가요 갑한테 돈 빌려줬단 말이죠. 저당 잡았으니까. B도 갑한테 돈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사망을 해요. 사망했더니 1번이 상속을 하고요 2번도 상속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다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요 지금부터 여기서 갑하고 A만 놓고 봐. 갑하고 A만 놓고, 알겠죠? 크게. 그럼 여기서 갑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A가요 1번 저당권이죠? 이러면 1번 저당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돈을 1억을 빌려준 이 사람은 채권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죠? 마이너스 1억을 빌린 이 사람 누구다? 채무자다 이 말이잖아요. 응? 그 말이잖아요. 돈 빌려줬다는 것은. 이러면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뭐 있어? 저당권 등기했죠. 은행이 나한테. 그럼 은행은 채권자고 나는 채무자잖아요. 그럼 돈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고 이 사람은 돈 빌렸으니까 채무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 상속을 한 거예요. 상속하면 자기는 받을 돈 얼마죠? 1억. 아버지가 자기한테 갚을 돈 얼마죠? 마이너스 1억이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0이 됐다는 것은 돈을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0이니까 돈 갚을 게 없죠 더 이상. 그러니까 저당권은 아까 우리 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다 이제 봐. 채무자를 상속을 하게 되면 플러스를 채권이고 마이너스를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0이 된다. 알겠죠? 다시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0이 되죠? 그러면 부종성에 있어 채권이 없죠? 부종성에 있어 저당권은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이렇게 함께하면 돼.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소멸한다. 자, 그럼 봐봐. 맨 끝에 오른쪽 물상보증인이죠? 12번 맨 밑에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 1번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2번이 상속하면 2번은 뭐 한다? 소멸하죠. 왼쪽에 누구를 상속했다? 지금 채무자. 1번이 상속하든 2번이 상속하든 둘 다 소멸 동그라미. 소멸한다. 상속식 소멸이라 되어 있죠? 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 밑에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 줄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 채권에도 있다. 이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혼동은 물건에서만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OX, X죠. 그 다음에 소멸되면 부종성에 의해 부종성 줄고 부종성이 뭐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동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험에도 거기까지 나온 적은 없어. 그냥 뭐다?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소멸한다?
부종성으로 소멸한다. 그냥 소멸한다. 자, 다시 물상 보증인을 상속을 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한다. 상속인을 채무자를 상속하면 채무자 1번, 2번이 모두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아주 간단하죠. 1번, 2번이 모두 소멸한다. 혼동 정리하면 혼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되겠죠. 1번, 2번이 있다.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은 소멸한다. 1번, 2번, 3번이 있다. 2번 소유권 취득에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은 원래 소멸하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야, 무효. 그러면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부활. 그러면 지상권 위의 저당권이죠. 지상권 위의 저당권. 그러면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가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한다.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어떻게 된다?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한다.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도 소멸하고 2번도 소멸한다. 누구를 상속하면? 채무자. 자, 그다음에 이제 소멸되지 않는 것, 혼동이 걸리지 않는 것. 혼동 걸리지 않는 거 뭐가 있어? 거기 없나요? 혼동이 걸리지 않는 거. 여러분 오른쪽 가운데 칸에 있죠. 가운데 칸. 가운데 칸에 보면 승역 창고라고 나왔나? 창고. 창고 보면 여러분 승역지 나와 있어요. 승역지 나와 있어. 거기요. 승역지는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지역권 부분의 토지를 위기 동그라미. 위기하면 혼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거 하나 알고 맨 위에 혼동, 맨 위에 혼동에 걸리지 않는 것, 맨 위에 혼동 17 바로 옆에 나와 있죠. 혼동 걸리지 않는 것 세 가지. 뭐라고 써있어? 점유권, 광어권,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청구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아까 가등기 할 때 이미 얘기했었죠. 그래서 점유권, 광어권,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84페이지가 이제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이게요 점유권, 소유권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인데요. 한 3번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3번 정도 하면은 뭐죠? 물권이 끝날 것 같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야간반은요. 야간반은 오늘부터는 뭐를 하냐면 거기 그 계약법 중에서 그 계약 철상 관리책임부터 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라이브로 들으실 분은 오전에 들으시고요. 일단요 그 오후에 3시부터요. 일단 여러분들 보니까 그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게 책을 무조건 많이 듣고 강의를 많이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강의를 들으셨으면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체계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 10분 특강 있잖아요. 10분 잠깐 잘라가지고요.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올려놓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10분 특강을 하는 것을요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따 3시 10분에요. 혹시 강의 들으실 분들은요 학원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